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여전히 저와 함께하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유쾌한 웃음이 서명인 분이시죠? 네, 뚝딱이 인사해 주세요. 매번 앞에 소개말을 좀 바꾸시나 봐요. 유쾌한 웃음이 서명이었다니 세상에 네, 몰랐네. 원래는 영어를 쓰려다가 시그니처라는 영어를 쓰려다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서명이라니 이럴 수가. 네. 뚝딱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삼 고상한 스미리 인사해 주세요. 네, 스밀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는데요. 다들 좀 잘 지낸 얼굴들은 아닌데 네. 잘 지내셨나요? 아유, 잘 잘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아주. 아유, 네. 참. 다들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뭐 우리 같이 비인기인들의 네. 수다를 누가 반기겠나.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자, 오늘 다룰 콘텐츠가 스웨덴 드라마인데요. 러브 앤 아나키라고 최근에 스웨덴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스웨덴 밥 논쟁이 있었잖아요. 피카였나? 그게 뭐지? 아, 스웨덴 차 티타임이 뭐였지? 아니 그 왜 스웨덴 집에 놀러 가면 밥을 안 밥을 안 준다. 그게 픽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밥을 안 준다.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87년에 그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혹시 아시죠? 개 같은 내 네. 인생. 라세 할스트롬이라는 네, 감독이 유식하십니다. 네. 근데 그 개 같은 내 인생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스웨덴 영화예요. 거기에 이 장면이 나온대요. 무슨 밥을 장면? 안 줘? 밥을 안 줘? 엄마가 놀러 온 자기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얘야 그 잉마르거든요. 주인공이 잉마르 밥 먹어 하면 잉마르만 내려가서 밥 먹는 장면이 있대요. 아, 친구는 안 줘? 네네네. 네, 이렇게 왜 네,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걔 같은 내 인생은 성장 드라마고요. 아들이 잉마르가 주인공이고 잉마르는 밥을 뭐 먹었지만. 좋은 영화인데 지금 뭐 OTT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줄거리는 다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엄마가 아파서 잠시 삼촌집에 시골집에 놀러 간 잉마르가 주변에 삼촌의 재밌는 뭐 삼촌도 되게 따뜻하고 주변에 아이들도 따뜻하고 그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얘기고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러시아 우주선에 개를 쏘아 올렸는데 그 개보다는 내가 낫겠다. 걔 불쌍하다. 걔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다시 보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뭐 오늘 그 콘텐츠를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 그 스웨덴 콘텐츠는 러브 앤 아나키라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첫 스웨덴 콘텐츠가 퀵샌드라는 그런 스웨덴 콘텐츠가 있었대요. 그걸 처음으로 했고 그거하고 같은 회사에서 만든 러브 앤 아나키라는 드라마인데요. 두 개의 콘텐츠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러브 앤 아나키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 뚝딱이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죠? 일단 이 커리어가 굉장히 탄탄한 그 결혼한 여성, 아주 탄탄한 여성인데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미모의 어떤 미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는 다니면서 일단 미남자를 만나는 거. 미남자를 만나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미남자를 어떤 미남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그 미남자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눈에 덮어 씌울 만한 남자를 못 만난 거죠. 미남이라서가 아니고 그래? 배우니 미남이던데요. 또 이제
좀 나랑 미의 기준이 좀 다르네. 아니, 난 미남이라는 건 인정을 어. 하는데 어. 미남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오, 역시. 그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어. 네. 나는 미남이라서 빠진 줄 알았네.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미남이 아니라도 상관없었다. 미남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구나. 음. 그때 어떤 타이밍에 그런 미남인 남자 혹은 미남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어떤 젊은 남자 IT 기사를 만나서 둘이 약간 일탈을 사무실 안에서의 일탈을 좀 은밀히 즐기면서 네. 그게 이제 둘의 어떤 인생을 뒤흔드는 그 일탈이 네,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가지로 가족 얘기와 그 미남자의 미래, 불안정한 미래 얘기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네. 기본적으로는 그 출판사 안에서 음. 직원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네네네. 그 주인공 그 여자는 능력 있는 여자는 소피라는 인물이고 그 미남자 미남자 이름이 뭐였죠? 네, 막스입니다. 막스 맞아. 막스. 그리고 그 출판사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건너뛸게요. 그 출판사 출판사에 다 이 소피가 컨설턴트로 오는 거죠. 그 말하자면 약간 그 재정 컨설턴트로 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막스한테 약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스포일러가 난무하니까요. 어떤 약점이 잡히는 거죠? 아, 소피가,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소피가 사무실 안에서 자위를 하는 거를 이제 들키게 되는 건데, 첫 장면도 아마 소피가 화장실에서 그 맞아요. 포르노 보면서 자위하는 게 첫 집에서. 장면이었잖아요. 집 화장실에서.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어떤 자극적인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회차가 지나고 나서 또 보니까 소피가 자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때 그 자위를 맞아요.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이거 OTT 프리토킹 때문에 두 번째 본 거였는데 그런 의미였다라는 걸 발견하니까 짠하더라고. 그 자위하는 것을 보는데 맞아요. 뭔가 자극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좀 짠했어요. 맞아요. 약간 강아지들도 좀 약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그거 잃은 그 단어가 있는데 그 강아지들이 막 그러는 그 단어가 자기 성기에 그렇구나. 집착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구나.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집착하고 막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정감을 마운팅이었나? 뭐 막 마운팅. 그런 마운팅은 이렇게 무는 게 마운팅. 아니 마운팅이 그거야. 약간 성행위 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맞대네요. 하는 그러면은 그건 뭐지? 무는 건 뭐지? 무는 거? 입질. 입질. 입질이네요. 맞아야지.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 약간 본능적인 거군요. 어떻게 약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약간 위안, 스트레스 해소를 느끼는 줄리. 안정감 찾는. 저는 사실 첫 장면부터 저는 그게 짠했어요. 그 처음 볼 때부터. 그렇구나. 왜냐면 가족들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나 10분 화장하고 올게요 이래놓고 화장실 가서 자위를 하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막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고 저도 약간 그 남편과의 관계의 불안정성을 그걸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는 있지. 건데 있지. 비단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워낙 본인을 되게 억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신병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본인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인을 사회에서 바라는 상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고, 아버지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라서 되게 늘 이렇게 시위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사고 파는 걸 중지하라.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피켓팅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고. 근데 그런 아버지를 남편은 끔찍히도 싫어하고 너무 대립되는 캐릭터고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의 어떤 기대감에 맞춰주기 위해서 줄리를 잡고 소피인데 사실 스미리가 처음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또 스미리가 덴마크 드라마도 리타. 리타 도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섹스로 약간 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북유럽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좀 살기 좋긴 하더라고요. 살기 좋긴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랑 일단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학비가 무료래요. 학비도 무료고 그리고 그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주거도 그렇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톡홀름 이런 데 살려면 막스가 집보단 사는 내 집이 낫다. 집은 또 힘들지.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살짝 봤는데 그 상속세가 폐지됐대요. 원래 상속세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세금이 98%가 거친대요. 그러니까 상속세까지 필요가 없다 이건가요?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아까 주택 얘기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뭔가 불로소득을 크게 취한 사람이 없다는 없는 거죠. 거지. 그래서 그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가 물려줘봤자 집인데 그 집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담보로 또 세금을. 그걸 받기 위해서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그냥 상속세는 폐지를 해도 거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랑 정말 환경이 다르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정말. 이케아도 있고 또 맞아요. 이케아. 우리 스웨덴 하면 이케아잖아요. 네. 이케아도 그 잉마르 캄브라트가 그 누구시죠?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케아가 처음 잉마르 알았네요. I 이름이에요? 캄브라드 그다음에 E는 엘름타리드라고 이 사람이 자란 농장. 그리고 A는 아군나리드라고 해서 그 지방, 그 농장이 있던 지방.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도 파주시의 이케아. 아니, 저기 잉마르, 누구네 집, 누구네 농장 이런 거? 누구네 집. 이런 뜻이래요, 이케아가. 와,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한 건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분이 현금만으로 8조를 재산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니래잖아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게 진짜? 자기 그냥 네. 혼자 사장인 거예요. 네, 개인 사업자. 8조. 그럼 8조가 얼마나 되나? 아니 근데 어떻게 다 8조가 우리나라에 아니라 어떻게 47조인가? 체인점을 낸 거야? 47조. 아무튼 진짜? 주식회사라는 거는 아무튼 주식회사 아니야. 자금을 어. 유통하는 방법인 거고 아무튼 사업 확장은 또 이제 뭐 법인이다 뭐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짱이다.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분의 1이래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진짜? 근데 이 사람 47조인가 47조인가 봐. 47조인가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 사람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케아를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너무 좀 실망스러운 행보네. 네, 실망스러운 어제 행보인데. 가뜩이나 파타고니아 사장이 4.2조를 기부. 혹시 뉴닉 보셨나요? 네. 뉴닉? 아니요. 아니야? 그거 뭐야? 미안해. 제가 또 요새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일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사람이 유언장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네. 미안해요.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의 4분의 1을 스웨덴의 북부지방 개발 비용으로 냈어요. 어머 너무 멋있다. 그 북부가 발달이 좀 안 되고 핀란드하고 국경을 접하였고 러시아로 이동하는 거에 있대요. 거기에 이제 키아를 설립해달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안 하려다가 거기 짓고 나서 여기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이주민들의 고용도 창출되고 요 맛을 좀 보신 거예요. 그 느낌이 좋았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4분의 1은 그쪽에 뭐 4분의 했다고. 3 남은 4분의 3도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혹시나 제가 방송이 끝나고 그럼 보충하도록 혼자 녹음하실 건가요? 혼자 녹음해서 보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팩트 체크입니다. 캄브라드는 세상을 떠난 게 맞고
전 재산의 4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스웨덴의 북부지방인 놀란드의 발전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사남매에게 남겼습니다. 하여튼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살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좋은데 살아도 소피는 행복하진 않았었잖아요. 네, 행복하지 않았는데 막스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근데 우연한 장난질을 시작하면서 미션을 주잖아요. 계속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소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병력이 있는 가정에서 살았어도 그 가정에서 불행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소피가 그 극 중에서 한 3, 4회차인가 그 막스가 이 얘기를 또 먼저 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아, 네. 신디 로퍼처럼 입고 맞아요. 와라는 미션을 줬을 때 아빠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맞아요. 아빠 집에 찾아가서 아마 같이 살았던 집이었나 보죠. 자기 방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이제 신디 로퍼 그 포스터도 있고 아기자기한 그 책상이랑 이런 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아늑해 보였고 거기서 소피가 되게 편안해 보였거든요. 맞아요. 이 집에서 그 남편 눈치 보느라 그 트로피 와이프 역할을 하느라 그 표현했어. 진짜 걔가. 그 맞아. 트로피 남편이 와이프라니 립스틱 바를 때. 맞아. 근데 소피는 전리품이야 뭐야. 짜증나더라고. 소피는 난 약간 그거 인정받았어. 아, 그래? 네. 약간. 근데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맞아. 트로피 와이프 역할을 하다가 이게 집에서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이게 표정을 하고 있고 아빠랑 이 책 읽는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빠한테 되게 기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목이 기차였어. 기차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기차를 보고 이제 아빠가 뭐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다만 남편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아빠를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맞아. 소피가 자기도 그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좀 아빠를 부정하고 뭔가 고쳐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랬었던 거지. 소피는 그 아빠와 있을 때는 분명히 행복했다. 맞아요. 그리고 아빠를 그 정도면 짜증날 법도 한데 아빠가 사고를 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화가 올 때마다 진짜 그냥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게 아빠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어떻게 크다. 그렇게 달려갈까? 그러니까 얘기가 새는데 아빠가 사고 친 것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에서 뭐를 훔쳤다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빠는 현금 쓰는 사람인데 스웨덴 페이로, 사회가 모바일페이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회로 바뀌는 바람에 그 스웨덴의 어떤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었어요. 출판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그것도 이게 더 큰 이게 더 큰데 맞아. 그리고 직장이 출판사라는 것도 어쨌든 네. 책은 지금 되게 생존의 기로에 있는 매체인데 이제 거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주도해야 된다는 게 소피라는 거. 이 변화를 맞아. 주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막스한테 너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자기도 이게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지 안전하다는 거를 알지만 맞아. 어쨌든 변화를 또 자기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막스에 대한 애정으로 정규직을 얘기한 거잖아요. 너 금요일까지 무조건 정규직이 되라고 미션을 주잖아요. 근데 또 나는 신기했던 게 막스가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들었던 게 월세를 야 너 정규직 됐으니까 더 많이 내. 맞아. 흔쾌히 그게요. 받아들이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월급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자 이런
토론을 그 맞아. 하우스메이트끼리 이렇게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는. 그리고 이게 청년 세대여서 인간의 그 순수성이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아직 휴머니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막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막 그 그러니까 정규직 뻑치기처럼. 만들어달라고. 맞아. 위협하고. 근데 또 사장이 그걸 받아줘. 네. 그러니까 그때 막스가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맞아. 그랬을 때 이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된 직장을 원했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론니가 그 사장인데 론니가 그런 면은 또 귀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10분 안에 계약서를 이제 바로 딱 맞아.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이게 조그만 출판사라서 그런 건가? 왜냐면 나중에 2부에는 감수성 컨설턴트가 오는데 여기에 뭐 제대로 된 노동규칙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 카롤린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출판사이고 엘리트들이고 언어들이 되게 고급적이야. 네, 되게 그리고 고급적이야. 다루는 대화도 엄청 심오하고 이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나중에 검색해서 막 보고. 맞아. 거기에 감수성 컨설턴트가 왔을 때 자기소개를 하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거는 시즌 2입니다. 시즌 2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나 이성애자고 시스젠더다. 그 시스젠더가 난 뭔지 모르겠는 거야. 찾아봤어. 시스젠더는 트위터에서만 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들었어.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생물학적 성별과 자기가 정체성이 일치하면 시스 젠더라고 하고 다르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시스는 라틴어에서 같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사이에는 시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다들 약간 이게 수준이 높아. 네. 수준이 높고 그 중에 또 감수성 컨설턴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 카롤린이라고 거기 데스크에 계신 분이 다 뭔가 노동 침해를 당했으면 누구한테 연락하세요. 붙이러 다니거든요. 그 중에 예술 작품에다가 붙여요. 그 액자에다가 붙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우리 가장 그 엘리트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프리드리히가 작품에다가 왜 그런 걸 붙이냐고 그랬더니 이 캐롤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잉마르 베르만의 서재잖냐. 저거는 잉마르 베르만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잉마르 베르만은 스웨덴의 엄청 유명한 그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미투. 거기서 또 책이 나오잖아요. 그때 책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와 감수성이 저렇게 그리고 좋은 책도 알아보잖아요. 맞아. 자기가 그래서 와 되게 뛰어나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 거기는 이제 또 문학을 다루는 출판사니까 이제 또 기본적인 그런 전문 소양들은 다 있는 것 같고 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계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보다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높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아니 왜냐면 거기 막스가 엄마 집에 가잖아요. 시골에. 거기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 너무 좋더라 거기. 헬싱란드인가? 모르겠어요. 북부 지방인 것 같은데 거기 엄마가 가니까 엄마가 약간 너 그렇게 엘리트들이랑 노니까 막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막스랑 엄마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엄마가 일부에 진짜 나오지. 거의 뭐 혐오하듯이 아들을 그렇게 왜 그런지 대하죠. 모르겠어. 잘났던데 아들이. 그러니까 미남자고 그렇게 잘생긴 잘 아들을. 빼놨는데 뭐가 미울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없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맞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겠지.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 대화에서 그래서 약간 엘리트 이 출판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의 그 북부에서 그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우리가 막 스노비즘 막 이런 것처럼 약간 되게 고지식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잠시 오기 전에 얘기를 한 것 중에는 이 2부에 되면 그 작가들을 1군하고 2군하고 나누는 것까진 봤죠? 못 봤어요?
1군하고 2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시즌 1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할까요? 같아요. 네. 빨리 맞아. 지나갔어. 빨리 지나갔네. 네. 그게 이게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게 비단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자부심? 자부심 그리고 문화 권력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스트리머스에서 나중에는 이 출판사를 맞아. 그 스트리밍 스트리머스.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인수를 하려고 어떤 심사 과정 같은 거를 거치는데 아니면 검증 과정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도 소피는 그걸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돈을 버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더 콘텐츠를 요구하게 된다. 근데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내놓는 거는 우리 같은 문학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자부심 있는 그 직종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대형 지식, 출판사는 지식인으로 생각해주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우리나라 그렇긴 하네. 그러네. 그치. 맞아. 뭐. 아니 근데 제가 좀 그 체리 목주가 그 조사한 거에서 좀 이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스웨덴이 그 대학 졸업률 맞아요. 이 아니, 진학률. 진학. 진학률이 28%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70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 제가 오기 전에 잠깐 통계 자료를 봤어요? 일 때문에 봤는데 서울에서 그 대학 졸업자가 50 몇 프로래요. 졸업자가? 졸업자. 진짜 많은 거지. 그것도 난 많은 사실 거잖아.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줄리 이런 사람들은 정말 되게 소피? 줄리는 누구야? 아니 누구야? 오기 전에 뭘 보고 온 거야? 왜 자꾸 줄리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옛날에 V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V라는 드라마에 줄리를 좋아하긴 했네요. 되게 좋아했어요. 생화학자였는데. 네. 네. 소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네. 소피가 주인공이니까. 저는 약간 소피가 소피 어땠어요? 1시즌에서 수영장에서 벌써 수영장으로 간가요? 너무 빨라? 네, 그러면 소피 얘기 더 해보시죠. 네. 아니, 갈까요? 뭐지? 개소리 내던 게 1시즌인가? 개소리? 다 고양이 같이 소리? 부부들 모여가지고 그게 개소리 1시즌. 안 해서 이렇게 하는 아니, 거. 마지막에 스파에서. 스파. 스파에서. 저는 여기 보면서 막스도 그렇고 소피도 그렇고 우리가 누드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관습으로 생각하면 생각도 못할 도발이지. 도발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그거 문화권에서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 뭐라고 하냐? 우발점? 아닌데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무슨 노출증 경범죄, 같은 그런 경범죄. 경범죄? 경범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나는 이게 그거를 처음 볼 때는 잘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시즌 1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면서 내가 관습에 갇혀 있구나. 사실 이게 몸에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물론 거기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네. 그래도 지금 저는 아직 한국인이라서요. 제 스웨덴에 가도 못할 짓이긴 한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우리 산드라 오가 나오는 체어. 더 체어라는 더 체어. 거기에 보면 산드라 오가 입양을 한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유모가 아니고 다른 거 뭐라 그러죠? 보모? 그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그냥 베이비시터. 그 보모가 맞네요. 근데 그 영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베이비시터가 왔을 때 베이비시터가 오자마자 그냥 가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그 버자이나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 신체에 다른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못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대사가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약간 내가 저게 막 되게 충격적으로 볼 일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의 성기도 우리는 잘
안 보여주기도 하고 가슴도. 가슴도 잘 안 보여주긴 하는데 남성의 성기는 더더욱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막 대놓고 보여주니까 오히려 계속 대놓고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기까지는 아니어도 음. 그 여성 예술가들 중에서 음. 자기 가슴을 그 노출하는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미친년 있어요. 프로젝트인가 옛날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좀 나중에 찾아주세요. 그 따로 녹음해야 되나요? 운동으로 이게 예술 퍼포먼스로도 있고 이제 여성 운동으로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성 가슴이 어떤 그 대상화된 게 아니고 섹슈얼한 대상화가 아니고 그냥 우리 나의 신체다. 신체다. 네, 남성이 그냥 이 웃옷을 벗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성도 마찬가지다. 약간 그런 걸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 여자 축구 맞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여자 축구에서 남자들은 골을 넣고 나면 상의를 세레머니로. 탈의하잖아요. 근데 남자도 요새 못 벗잖아요. 이거 못 봤나요? 런닝 못 벗어요. 남자도 이거 한 10년도 넘었는데 못 런닝을 벗었지? 입고 있죠. 꼭 런닝을 입어야 돼. 런닝은 그럼 런닝을 여자도 입고 했어요. 여자도 입고 했어. 입었는데 그게 속옷이라는 거야. 그래서 속옷을 노출해가지고 경고를 먹는 거야. 여자는 여자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 남자는 런닝을 입는 게 노출이 돼도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못하게 돼 있어서 이분이 헐. 그거를 골이 인정되고 나서 벗었어. 이게 지고 싶지 않으니까. 골이 무효될까봐요. 골이 무효가 될까봐. 휘슬을 불고 나서 경고를 먹을 걸 알고 있어요. 휘슬을 불고 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아니 영국 여자 축구. 영국이죠? 다른 공인은 아. 불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리고 저희가 겨드랑이 털 깎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 그 아내의 이야기를 쓴 아저씨 있잖아요. 소설가 있는데 론니가 자기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일부러 책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극시키는 거지. 글을 쓰게 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론니가 좀 비열하긴 런닝은 하네요. 좀 웃기다. 비열하게. 나는 귀엽게 봤는데 여튼 그때 그 여성 그 기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옷을 입겠다고 옷을 벗어요. 벗고 이제 나시를 입었더라고요. 나시를 입었는데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야. 머리를 만지는데 겨드랑이 털을 안 깎은 거예요. 그러면 역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그치. 아니 진짜 나는 옷 입는데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겨드랑이 때 요즘은 우리나라는 남자들도 다 제모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나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전에 러브 앤 픽션이라는 그 하죠. 공효진 나왔던 드라마도 공효진이 겨드랑이 털 있는 아일랜드에서 거를 왔나? 공효진이? 아마도 그랬나? 네. 털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다들 그거가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북유럽 드라마가 참 마음에 들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 잘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만났는데 아니 사실 그 스웨덴에서도 그 자기 성기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빤스바람으로만 입고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한 일인 건 사실이죠. 그런가 근데, 봐요. 근데 이 막스하고 소피가 서로 장난스럽게 먼저 시작한 그런 일들이 어떤 그 미션처럼 점점 커지면서 좀 틀을 깨는 어떤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이제 뒤로 걸어라라든가 아니면 의자에서 뭐 일어나지 말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도 일을 있고, 빨리 해라. 모든 일을 빨리 해라 해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한 일을 할 때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저 사람들 지금 예술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의 둘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뭔가 자기도 아차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억압돼 있었던 거를 자기가 말씀하신 해방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좀 너무 이렇게 그 틀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르게 해결하게 되거나 그런 거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둘이 잘 만났다. 아니, 둘이 그리고 같은 또- 종족이다.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명중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맞아. 둘이 잘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아니면 약간 그 소피의 남편이 맨날 소피한테 과제 부여하듯이 아니면 약간 단돌이 하듯이 하는 그런 잔소리가 되는 건데 이 둘은 그렇지 않잖아. 이게 맞아. 내가 이걸 해도 저 사람은 음. 이거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은연중에 이 사람을 위한 미션을 부여하잖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그게 것처럼. 그 사람의 성장과 음. 치유에 도움이 된달까? 그 신디 로퍼처럼 입고 와요나 그 집에 다음에 갔다 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갔다 와. 맞아. 엄마한테 갔다 와도 맞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한테 가서 얘가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얘는 계속 해방감을 못 느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엄마한테 계속 감정적으로 계속, 뭔가- 엄마는 나를 싫어해. 거기에 나는 사랑받지 휩싸여있을 거야. 못했어. 이 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음. 자기 그렇게 한번 터트리고 나서 그냥 좀 해방감? 그래서 그 장면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 장면도. 그 장면이 동생의 생일에 이제 오랜만 아니야. 동생 생일이 아닌가? 그 신아빠가 엄마의 남자친구, 목사님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 50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아빠 어. 새아빠. 아빠 아빠는 결혼 안 아니야? 한 거야. 그 엄마의 애인. 막스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좀 안 좋게 대하니까 왜 불렀냐 이랬더니 야 네가 안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하겠어. 그러니까 얘가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분이고 뭔가 막스가 여자친구가 있다니까 관심은 가지지만 비난할 생각부터 먼저 하고 네가 그렇지 뭐 약간 이랬던 것 같고 히스토리야 있겠지만 엄마가 여튼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그리고 않았죠. 그 친아빠 그 애인도 막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 못마땅해 하는 거죠. 이제 그 엄마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동생들은 엄마와 애인의 아이들인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동생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더라고. 네, 그리고 그 동생들이 밝아. 좋아해. 그래서 뭔가 이게 이 내 가족은 별로 문제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 다행히. 네. 그래서 약간 그 좀 다행이긴 하죠.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또 막스가 사랑하잖아, 이 동생들을. 맞아, 다행이야. 근데 엄마랑 막스의 관계가 2에서도 안 나와. 시즌 2에서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엄마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 시즌 저는 2에서는. 이게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인과성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모랑 자식이어도 안 맞을 수 있지. 안 맞아서 정말 싫어할 수도 있고 특히 성인이 되면 그게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그 어릴 때 어떤 사건 때문에라든가 잘못된 육아 방식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이렇게 어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걸로 두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나는 그거를 막스가 좀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 감정에 계속 매몰되거나 뭔가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서의 불행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옷을 다 벗고 전라로 전라로 사진 찍을 때 가족들한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날 미워하려면 미워해봐라는 이런 행동 같았거든요. 나를 미워해도 나 이제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날 찾지 마. 나 갈게. 하고 이제 또 살뜰하게 또 동생들한테 언제든지 놀러와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그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뭐 아버지가 다르거나 이럴 수 있는데 뭐 스웨덴은 결혼 안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니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 OTT 프리토킹 러브앤아나키 편 1부 마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2부에서 만나요.